정리를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잠겨있는 서점 문을 두들겨 왔죠. 이 시간에 서점에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밖을 나갔는데 준영씨가 살짝 축기 오른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준영씨? 이 시간에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혹시나 해서 왔는데 아직 예슬씨가 계셨네요. 내가 좀 많이 힘들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아시다시피 내가 예슬씨 외에 내 이야기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는 책 전부 다 살 테니까 오늘 제발 거절 말고 내 고민 좀 들어봐줘요. 네? 한눈에 봐도 아내와 이혼 관련된 일로 힘이 들어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술을 깬 이후 맑은 정신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며 가지고 있는 고민을 이야기해보자고 했지만 준영씨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제가 거절을 한다면 자기 혼자서라도 주절거리며 말하겠다며 취한 발걸음을 옮기려고 했죠. 혼자 보내기 걱정됐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준영씨 고민을 들어주게 됐습니다. 가정을 파탄내는 아내로 인해 하루하루 목이 조여오는 것 같은 삶을 살면서도 아이를 인질 삼아 협박하는 아내 때문에 결혼을 끝내지 못한다며 준영씨는 유독 그날 더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도 준영씨를 위로해주며 한두 마디씩 하게 됐고 제 과거사가 준영씨 이야기와 겹쳐 보이게 되며 과몰입하게 됐고 결국 우리 두 사람 모두 과음을 하게 됐죠. 그러곤 필름이 끊기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머리가 아파 잠에서 깨어났는데 평소 아침과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불 밑으로 본 몸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고 옆에는 준영씨가 잠들어 있었죠. 기억이 끊긴 채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저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적이 있고 그로 인해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저 스스로 했으니 말이죠. 실수였다고 하나 아직 유부남인 남자와 밤을 보냈다는 사실에 저는 집에서 나와 저 스스로를 자책하게 됐죠. 그날 이후 서점도 잠시 휴업하게 됐고 걸려오는 준영씨의 전화도 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이후 제 몸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임신까지 하게 된 거였죠. 엎친 데 덮친 꼴이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었고 준영씨는 유부남이었으니 제가 홀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죠. 준영씨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 저 때문에 아내와 있어 이혼 문제가 더 불거지는 것도 원하지 않았죠. 하지만 자신의 아이가 있다는 건 준영씨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준영씨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가지게 됐죠. 그날 이후 연락이 없어서 당황도 했고 걱정도 했어요. 나 때문에 생긴 일인데 예슬씨가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실수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준영씨와 어색한 자리를 만들게 된 건 준영씨가 알아야 하는 일이 생겨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 임신했어요. 준영씨 아이가 맞고요. 그런데 어떤 책임을 져달라고 또는 경제적인 도움을 달라고 요구하러 만든 자리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이 일 때문에 아내분과 더 문제가 생기거나 저에게 필요 이상의 감정을 가지시지 않길 바래요. 전 이미 마음의 정리 다 됐고 혼자서 아이 키울 생각이니까요. 혹시 제가 나중에 딴말 할까봐 걱정되신다면 각서나 계약서 써드릴게요. 변호사시니까 그에 대한 방법을 더 잘 아시겠죠. 그런 말이 어딨어요. 왜 예슬씨 혼자 키우려고 해요. 어차피 나 아내와 이혼하려고 하잖아요. 빨리 정리한 다음에 내가 예슬씨와 아이를 책임질게요. 내가 싫다면 양육비라도 책임질게요. 아니요. 준영씨 아이와 아내분 때문에 이혼 쉽지 않잖아요. 혹시 나중에라도 아이 정체를 알고 이렇게 나오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아이 혼자서 키울 정도 능력은 되는데 저 때문에 유부남이 아내와 이혼했다는 말 감당할 정도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 그러지 말아주세요. 준영씨에게 책임을 요구하거나 발목을 잡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자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준영 씨는 제가 말한 결정에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했지만 계속 미안해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된다면 꼭 저와 아이를 찾아가겠다며 약속을 하겠다고 말했죠. 사실 그 말에 조금의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제가 잘못을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어떻게 알아낸 건지 자신을 준영 씨의 본처라고 밝힌 여성이 저희 집을 찾아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문을 두들겼습니다. 실수였다고 하나 제가 저지른 잘못은 저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잘못을 구하길 바란다면 진심으로 사죄를 하려고 했고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그것 또한 들어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문제 삼아 준영 씨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에 관한 약속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영 씨 아내분께는 죄송한 마음을 갖고 문을 열어주게 됐죠. 화가 잔뜩 났던 준영 씨의 아내는 문이 열리자마자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내 남편 애가진 년이야? 너 할 짓이 그렇게 없니? 어디서 유부남을 꼬시고 당겨? 정말 죄송합니다. 실수라고 하나 제가 아내분께 큰 상처 드린데 반성하고 있어요. 또 그날 있었던 일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도 인정하고요. 진심 어린 사죄를 원하신다면 원하시는 대로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신다면 제가 저지른 죄를 달게 받겠어요. 혹시 다른 식의 보상을 바라신다면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미리 올 줄 알았나 보지? 아주 만반의 준비를 다 했네. 야, 이게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끝날 일 같아? 너 돈 좀 있어서 대충 일 조용하게 끝내고 싶은 것 같은데 나 절대 조용히 못 끝내. 알아? 그리고 너지? 너가 이전부터 우리 남편 꼬드겨서 이혼하자고 만든 거지?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니에요. 남편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이혼 관련해서는 저와 상관없다고요. 그리고 이 아이를 가지고 둘 사이에 문제나 발목 잡으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원하신다면 각서라도 적어드릴게요. 제가 저지른 잘못은 다 인정할 수 있었지만 안 한 것까지 덤터기를 쓸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던 저는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며 아내분의 얼굴을 보게 됐죠. 그런데 준영 씨의 아내라고 하는 여자의 얼굴이 제가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딱 한 번밖에 만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그 얼굴이었죠. 그 여자는 과거 남자친구와 파혼을 하게 된 원인이자 제가 아이를 유산하게 만든 그 여자였어요. 순간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평생 보고 싶지도 않았고 마주칠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제 집에 들어와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너무 놀라 여자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자 여자는 넋이 나간 저를 보고 이상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가 수작을 부린다고 생각하며 다시 쏘아붙이기 시작했죠. 뭐야? 이번엔 또 무슨 개수작인데. 저기요, 아까는 잘못했다고 대역죄인인 척하더니 그게 안 통하니까 이제는 정신 나간 척 연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가엾다고 생각할 것 같아?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때문에 파탄 난 우리 가정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그때는 여자가 무슨 말을 하든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도대체 이 여자와 내가 무슨 악연이기에 이렇게 서로에게 한 번씩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는 건가 싶었죠. 여자와 엮인 기구한 운명에 어이없어 하고 있을 때 여자도 계속 쳐다보는 제 얼굴을 보며 무엇인가 생각이 난 듯 보였어요. 당신 돈 좀 있는 거라면 아주 많이 준비해야 할 거야. 그래야 지금처럼 얼굴 들고 다니지. 내가 얼마나 지독한 년인데. 근데 사람 말을 좀 하면 대꾸 좀 하지? 아까는 말 잘도 하더니 왜 좀 전부터 말이 없어? 그리고 당신 나 오늘 말고 본 적 없어? 왜 이렇게 낯이 익지? 당신 혹시 우리 집도 드나들었던 거 아니야? 여자 역시 저를 본 기억이 조금씩 떠오르는지 저를 어디선가 본 것 같다며 물어왔어요. 저는 여자가 저를 완전히 기억해내기 전에
그만 자리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사죄와 보상을 해주겠다고 다시 한번 말하게 됐죠. 하지만 여자는 제가 이 문제를 급히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오해를 했어요. 그러다 결국 저를 기억해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제가 잘못한 일에는 꼭 책임지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피해를 끼친 만큼 사죄드리겠고 피해 보상도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남의 남편과 잠까지 자고 사고까지 치는 사람을 여기 이 자리에서 각서 쓰던가 아니면 당장 내 통장에 돈이라도 넣어주던가. 나 그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여기서 못 나가. 알아? 혹시나 해서 말인데 지금 내 앞에서만 보상하겠다 사죄하겠다 말해놓고 야반도주에서 입 싹 닫을 생각이면 꿈도 꾸지 마. 내가 당신 이렇게 똑똑히 보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왜 여기 있지? 잠깐만. 당신 그 여자 맞지? 당신 예전에 나랑 카페에서 내가 오늘 미리 잡아둔 약속이 있는 걸 깜빡했네. 나중에 내가 다시 연락할 테니 오늘 말한 보상과 사과 준비해놔요. 알겠죠? 여자는 저를 알아보고는 횡설수설하며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선약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는 급히 자리를 떠났죠. 여자 역시 저만큼이나 많이 당황한 듯 보였어요. 하기야 어느 누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의 만남을 연속적으로 가지고 싶겠습니까? 여자가 집을 황급히 떠나간 이후 저는 여자와 계속되는 악연과 제 실수로 인해 꼬여버린 인생으로 인해 머리를 아파하고 있었죠. 어떤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 계속 여자의 얼굴이 떠오르며 단 한시도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인가 이상한 점을 깨달았어요. 제가 준영 씨에게 듣기로는 아이의 나이가 이제 3살이 조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이라면 여자의 뱃속에 전 남자친구의 아이가 생겼다며 저에게 파혼을 해달라고 말을 해왔을 때였어요. 여자가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또는 전에 임신을 했다고 계산을 해봐도 지금 준영 씨 아이가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준영 씨에게 전화를 해 아이의 생일을 확인하게 됐고 동시에 전 남자친구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전화를 걸게 됐죠. 저에게 용서를 구했던 날 이후 전 남자친구와는 연락을 처음으로 해보는 거라 어색한 분위기만 흘렀습니다. 저 역시 그 여자와 전 남자친구 사이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물어봐야 하는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었죠. 한참을 본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의미 없는 말만 주고받다 눈 딱 감고 과거 일에 대해 물어보게 됐어요. 처음 제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던 전 남자친구는 다행히 저에게 다른 이유를 묻지 않고 여자와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여자를 처음 만나게 됐던 건 한 카페였다고 했습니다. 연락처를 주고받은 것도 어쩔 수 없었다고 했죠. 카페에서 친구들과 있던 도중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일으켰다는 여자의 연락을 받게 되면서 그날부터 사고 관련으로 연락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당시 저와 사귀고 있고 미래를 약속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보이며 연락을 해오는 여자를 적당히 무시했다고 해요.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 걸 은연중에 확인시켜주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자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을 해왔다고 합니다. 관심이 있었던 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경훈이의 친구라면서 말이죠. 그 말에 경훈이는 괜한 오해를 한 것 같아 머쓱해하면서 안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와 잘 될 수 있게 밀어주기로 했고요. 자신이 괜한 오해를 한 것에 대해 여자에게 미안했던 경훈이는 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며 자신을 부른 여자와 만남을 가지게 됐다고 했죠. 그날 이후 여자는 그 친구와 연애가 잘 안 되는 척을 하며 수시로 경훈이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경훈이 경계심을 무너뜨린 여자는 일부러 술에 취한 척 행동을 했고 남자친구를 유혹했다고 했죠. 결국에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경훈이었지만 말이죠. 그날 이후 저 모르게 만남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저와 결혼 전까지만 즐기려고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실수를 하게 된 것인지 여자가 자신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아이를 가졌다고 말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협박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여잔 이미 경훈이와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부터 저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여자의 존재를 몰랐던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파혼을 하지 않겠냐며 자신과 결혼을 하자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 여자와 결혼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경훈이었기에 고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저 역시도 임신을 한 상태였으니 말이죠. 여자는 경훈이가 자신의 협박에도 빨리 결정을 내리지 않고 고민을 하자 저를 찾아가 만나려고 했는데 때마침 제가 먼저 전화를 준 거였어요. 그런 뒤는 앞서 설명한 내용대로 됐고요. 저와 파혼을 하게 된 경훈이는 결국 여자와 결혼 준비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경훈이네 부모님께서는 여자를 며느리로 받을 수 없다며 만남조차 거부하셨고 어쩔 수 없이 여자와 단 둘이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됐다고 했죠. 그런데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다시 또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경훈이의 배경이나 경제적 상황을 보고 여자가 실망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여자는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 예물로 선물한 외제 차량과 시계 등을 보며 경훈이의 재산이 상당할 거라고 오해를 한 거였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경훈이가 부모님과 다툼을 벌이게 되면서 먼저 집안 형편을 파악할 수 없게 됐고요. 뒤늦게 알게 된 경훈이 형편을 보고는 갑자기 파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 파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경훈이는 여자의 뱃속 아이를 가지고 설득을 해보려고 했지만 여자 측에서 모든 게 돈 때문에 벌인 사기극이었다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해왔다고 하네요. 그리곤 연락처를 바꾸며 경훈이 곁을 떠났다고 했죠. 그 후 경훈이는 저에게 찾아와 잘못을 구하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했던 거였고요. 경훈이에게 여자가 임신을 하지 않았던 걸 확인해 봤었냐는 물음을 했지만 그때는 차마 그럴 정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마 임신을 한 여자가 아이를 키울 돈을 요구하지도 않고 책임지겠다는 남자도 싫다고 하겠냐며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 확실히 문제가 있는 여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경훈이에게 임신을 하게 됐다고 한 날과 준영 씨의 아들이 출산한 날이 딱 임신 기간과 일치를 했거든요. 당장 준영 씨의 친자라고 생각했던 아이부터 의심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곧바로 준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죠. 예슬 씨, 미안해요. 아내가 거기로 찾아갔죠. 저도 지금 알게 됐어요. 제 휴대폰을 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제가 안일하게 행동해서 예슬 씨 그런 일 겪게 만들었네요. 정말 미안해요. 그 사람한테 많이 당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기 준영 씨,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 내가 아내분을 어떤 계기로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 줄 테니까 우선 친자 검사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모근이 있는 모발, 입안 구강 세포 등등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니까 이것들 준비해서 친자 검사 받아봐요. 지금까지 아내라는 사람이 준영 씨 속여왔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에 준영 씨도 대충은 무슨 일 때문인지 눈치를 챈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알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게 됐죠. 이후 준영 씨에게 친자 검사를 받게 됐다는 짧은 문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괜히 준영 씨와 연락을 하다 여자에게 걸려 괜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저는 검사 결과가 빨리 나오기만을 기다리게 됐죠. 그렇게 기다린 검사 결과 준영 씨와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검사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그 검사 결과를 받고 나서야 준영 씨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죠. 오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제 자식이라고 생각했던 민호가 제 아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슬 씨가 이걸 어떻게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알고 있다뇨? 아내분 보통 여자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말했던 결혼하려고 했던 전 남자친구와 바람을 폈던 여자, 바로 그 여자가 준영 씨 아내인 김미연 그 여자였어요. 거기다
준영 씨가 그 여자와 만나던 시기랑 제 전 남자친구와 바람을 폈던 시기가 같아요. 또 계산해보니까 제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저한테 남자친구 아이를 임신했다고 한 시기랑 준영 씨 친자라고 생각한 아이의 생일이 딱 맞아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직접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해봤어요. 그런데 김미영 그 여자가 자신을 떠난 이유가 자신이 부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난 뒤라고 했어요. 그 여자가 전 남자친구와 준영 씨를 저울질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물론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는 저도 모르고 있었지만 나중에 여자가 검사를 못하게 할 것 같아서 미리 확인을 해본 거고요. 이거면 준영 씨 이혼하는 데 도움될 거예요. 혹시 필요로 하신다면 제가 전 남자친구 연락처를 드릴게요. 아마 제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움을 줄 거고요. 그렇게 준영 씨에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알려주고 난 뒤 전 제가 해야 하는 행동은 다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전 남자친구 준영 씨 인생 모두를 꼬아버린 여자를 찾아가 머리를 잡고 뜯고 욕을 뱉으며 화풀이 정도는 할 수 있었지만 그런다고 잃어버린 내 인생과 아이를 되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또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저 역시 실수였다고 하나 여자가 저질렀던 것과 비슷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누굴 욕하고 손가락질할 수는 없었어요. 그저 준영 씨라도 간악한 여자에게 벗어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걸로 만족을 했죠. 저는 여자가 처벌을 한다면 제가 저지른 잘못을 처벌받은 후 뱃속에 있는 아이와 나름대로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됐어요. 준영 씨의 연락이었죠. 네, 준영 씨. 그 여자와 이혼은 잘 해결됐어요? 네, 그 예슬 씨 덕분에 모든 걸 인정하고 끝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걱정하고 있을까봐 그러는데 제 아내가 예슬 씨와 저 사이에 있었던 일 문제 삼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번 일 문제 걸고 넘어가지 않는 대신에 예슬 씨와 있었던 일도 문제 삼지 않기로 약속했거든요. 솔직히 이혼했어도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자기가 억지를 부리고 끌고 와서 이렇게 된 거였으니까요. 거기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도 있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잘못한 일이 잘 해결됐다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저번에 한 약속 제가 지키려고 하는데. 네? 약속이요? 저 예슬씨가 저에게 마음이 있다는 거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예슬씨도 제 마음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전까지는 제가 이혼을 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서로의 마음을 숨겼지만 이제 더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혼하게 되면 예슬씨와 아이 책임지겠다고 약속도 했고요. 서로 큰일을 겪을 경황이 없지만 우리 진지하게 만나봐요. 이미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잘 맞는 사람이고 또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는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저 역시 더는 제 마음을 억누르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준영 씨는 좋은 남자였고 저에게 잘 맞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만남을 가지게 됐고 뱃속의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는 이런 행복을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저의 과거를 모두 이해해주는 사람과 함께 이런 행복을 느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제 바람은 특별할 것 없어요. 기적 같은 이 행복이 지금처럼 유지되며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지내는 것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